네, 이발소 1부에서는 아주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셨던, 그래서 저희에게 오히려 더 큰 고민을 안겨줬던 네. 무지개님의 이력서를 소환해 봤는데요. 2부에서는 아주 머리 아픈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이 아픈 자기소개서를 위한 심폐소생법.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희경 씨가 이미 손을 놔버렸는데. 나는 이제 모르지. 일단 소환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발로 쓴 자소서 소환. 자소서야. 많이 아파. 무지개님의 자기소개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소제목으로 표면적, 근본적 원인을 모두 분석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다라고 달아줬습니다. 교환학생 도중 타국의 언어로 노래하는 대회에 중국인 친구와 참여했습니다. 당시 중국어에 서툴렀지만 친구는 알면서도 회의 내내 중국어로만 이야기했고 어려운 발음과 성조로 노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진도를 못 따라오자 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회화 능력 향상에 시간을 쏟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생활을 오래 한 제3자에게 의견을 물었고 본질적인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관시 문화, 깊은 관계를 위해 먼저 식사를 해야 하는 문화, 해음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를 반영해 어렵다와 갈비의 해음으로 갈비찜을 요리해 함께 먹으면서 진심을 전달하자 친구는 감동했고 덕분에 깊어진 관계로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연습 시간 전 의무적으로 30분씩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 혹시 모를 소통의 문제에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입사하여 업무 도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의 정확한 판단과 동료 조언을 경청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시행하고 소통으로 문제를 예방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그럼 일단은 이 자소서는 안정적인 공기업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의 문제 해결 능력은 갈비찜에 있었군요. 관시 꽝관시. 근데 해음이 뭔가요? 중국어의 해음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어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네. 한자를 쓰다 보니까 네. 이 음이 같거나 네. 발음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사랑해를 중국어로 네. 我爱你. 네, 我爱你라고 하는데 네. 521은 521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 이게 我爱你랑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을 하는 게 해음인데 음. 예를 들어서 커플끼리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521이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네. 521원이나 52.1원을 주고받기도 한대요. 하하. 또 웃긴 게 5월 21일이 그래서 커플의 날로 지정을 해서 또 기념을 그건 해요. 몰랐네. 세상에. 박학다시간 박학다시. 이 남자 매력적인데. 자기 연애만 못해. 그러니까 문제는 여자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아는 건 많아요. 중국어는 읽어도. 중국어는 어디서 배웠어요? 야. 아, 중국어요? 네.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있어 보이나요? 네. 어디서 네. 배웠어요? 네. 我通过看 EBS 입途中教学视频学汉语 오. Holy moly.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있어 보여요, 진짜로. 있어 보이죠? 네네. 네. 제가 이 EBS의 입이 트이는 중국어라고 네네. 네. 그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어허. 6개월만 들으시면 네.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我是带来了呀，还好啊，怎么样？怎么样？ 그게 욕 같아 그건. 没有没有。 중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거 따라 하시다 보면 금세 뭐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중국어 배워보고 싶은데. 그럼 일단은 이분의 자소서를 네. 네. 뭐 이게 공기업이든 아니든 일단 이 기본적인 자소서에도 살짝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일단은 제목이 너무 딱딱해요. 네네. 동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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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 근본적 원인을 모두 분석하여 네. 공동 목표를 달성하다. 이 내용도 보면 네. 결국은 발음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갈비찜으로 우리가 사이가 좋아져서 문제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야. 맞아. 네. 맞아. 그냥 우리의 일상 일기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그냥 에피소드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 다른 분들도 그냥 이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이 기업에서 뭘 배웠지? 어떻게 그게 아니라 어떤 기억이 나는 특출난 하루를 네. 일기에서
요걸 이렇게 쓰셔도 된다. 네, 이 얘기를 네. 일단 전 팁으로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그건 것 같아요. 음. 읽어봤을 때 말이 어려우면 잘 써 보이는 거. 맞아. 네. 맞아.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글을 막 썼는데 꼭 그래서 이거를 꼭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래서 그래요. 친구들끼리 자소서를 주고받잖아요. 네. 쉬운 말도 일부러 더 어렵게 쓰려고 그래. 맞아요. 똑똑해 더 노력해, 보이려고. 맞아요. 더 있어 보이게. 그게 네. 잘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너 잘 쓰긴 잘 썼는데 조금 너무 좀 뭔가 약간 가벼워 네. 보이지 않아? 하면서 이미 잘 쓴 거를 막 네. 이상하게 어. 고쳐버려. 네. 그게 어렵게 네. 있어 보이는 줄 아는데 절대 여러분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기찬 선생님? 저 정확하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조금 딴 얘기인데 신문은 중 2, 3 정도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쓰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소통하는 거는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고 그럼요. 자소서도 대표적으로 나의 그 현학적인 지식을 표방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받아보는 사람들이 해석을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데 네. 여기에 지금 그 희경 그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 근본적 오해를 모두 분석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다 소제목을 붙이는 건 좋으나 네. 소제목과 뒷얘기가 매치가 안 되는 게 자, 네. 첫 번째 여기서 이분이 얘기한 공동 목표는 뭘까? 네. 노래 대회? 노래 대회에서 노래 잘하는 혹시 거. 상을 그러니까. 받는 것? 글쎄 네. 뭐 그렇거나 그다음에 공동 목표를 달성했다는데 공동 목표 뭘 달성했는지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표면적 근본적 원인 두 가지를 다 터치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표면적 원인은 뭐고 근본적 원인은 뭘까 전혀 지금 와닿지가 않아서 저는 대체 이 제목을 왜 붙였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전형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다라고 느낀 게 네. 이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신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내용이 정말 한자도 틀림이 없어요. 예, 그냥 쭉 잘 썼다가 마지막 단락 밑에 그냥 진짜 문단 나눠지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성장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냥 단락 구분이 여기에만 있으면서 요 세 문장만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건 전형적으로 복붙하는 용도에다가 밑에 회사에 대한 내용만 두세 줄을 더 덧붙이는 용도구나. 아니 이게 좋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닐까요? 공통 업무 역량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또 전화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나 또. 좀 벌써부터 또 두려워지는데요. 설마 또 전화 연결. 돼 있어요? 네? 또 돼 있대. 난 오늘 이분은 난 진짜 만나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분 무지개인지? 나 이 무지개님한테 내가 그냥 사과하세요. 언니로서 아니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난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냥 나는 우리 무지개님이 능력 좋은데 그냥 나는 진짜 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나 그 얘기 오늘 꼭 할 거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 우리 무지개님 자기소개 좀 일단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 준비한 지 6개월 정도 됐고요. 네. 네, 이름은 무지개입니다. 저보다는 분명히 동생이시겠죠? 네. 네. 27살이시니까. 네네. 정말로 제가 친언니라면은 나는 내 동생이 이렇게 자격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그 어떤 능력, 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동생이 그냥 너무 안정된 직장만을 꿈꾼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많이 속상하거든요, 언니로서. 아직도 그 고민 와중에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저는 결정했어요, 안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전에 직장 다니면서 좀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 전 직장을 퇴직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겠다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 EBS PD도 네.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지금도 그런가요? 사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이제 PD라는 직업이 공채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도 많이 뽑는 게 아니라고 전 알고 있었고 이제 주변에 조언들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만 또 바라볼 수는 없어서 원래 전공했던 경영 직무로 지금은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PD를 하더라도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PD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혹시 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보다는 안정적인 공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영향이 좀 있나요? 고용 안정이 보장이 안 돼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네, 거의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전에는 계약직으로 있었는데요. 네. 네, 좀 정부도 바뀌면서 이제 그 정규직 전환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를 듣고 좀 불안하게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저는 그거였구나. 무지개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네네. PD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네. 영상을 제작하고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의 소질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성이 유지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있고 싶은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안정적인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네. 만약에 방송사의 PD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네.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관리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낫다. 네. 근데 그거는 하나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절대 아니고 당연하죠. 이거는 그냥 네네. 저희의 그냥 사견일 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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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론은 난 거예요. 이 우리 동생은 안정 쪽이야. 네. 안정을 선택해야 우리 동생이 좀 더 이 안정감 속에서 행복을 찾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도와줘야죠.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네. 조금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네네. 우리 무지개님에게 직업이란 이런 조금은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에게 직업이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으면서 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게 네.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여쭤본 건데 네. 어쨌거나 약간은 주저하시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안정은 후자거든요. 생계의 원천이란 얘기인데 생계의 원천에 대한 안정을 계속 얘기했는데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뒀다는 얘기는 안정보다 하고 싶은 게 우선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무지개님을 잘 모르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외람되긴 하지만 안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늘 출근하면서 정말 이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악랄한 상사가 오면 맨날 쪼고 일도 엄청나게 시키고 새벽 2시까지 일을 시키고 그런데 안정적이에요. 60세까지 정년 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공기업 쪽 취업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래서, 공기업은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교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가 다른 회사도 같이 동시 합격을 했었는데 네. 당연히 교직원이지 넌 무슨 고민을 하니 넌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네. 매일 11시까지 그러니까요. 일하고 12시에 퇴근했어요. 밤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상 그럼요. 여기는 굉장히 일이 그럼요. 없는 곳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선택을 해라라고 조언을 했는데 네.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안에 다르죠. 들어가서 느끼는 다르죠. 건 네.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다르죠. 저기 그 무지개님 쉽지 않은 건데요. 일단 직업이 내 인생 지금 1, 2년 살 게 아니거든요. 표현이 좀 네. 그렇지만 직업을 잡으면 적어도 30년, 40년을 한 직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 평생 직업의 시대인데 지금 안정만 쫓다 보면 정말 30년을 잘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그 지금 연령대에 직업을 찾는 분에게 조금 무리한 조언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적어도 한 일주일, 2주일 나에게 직업이란 뭔지를 백지에 놓고 쭉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직업이란 뭘까? 그리고 그 몇 가지들을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올 텐데 그 키워드 중에 먼저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거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있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반향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무조건 따지는 것 같은데 안정된 직장이 제가 찾아가서 그 직장이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여유롭게 일을 주고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말 정도 다른 일 너무 촉박하지 않으면 백지에다가 나에게 직업이란 뭐냐 생각나는 대로 쭉 단어를 쓰시고 똑같은 것끼리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파란 이제 세모, 노란색 그래서 키워드가 나오면 그 중에 나한테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를 보시고 그거에 진력하셔서 선택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번 주말에 꼭 해볼게요. 저는 무지개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네.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서 내가 60세까지 잘 지냈어요. 큰 네. 무리 없이 잘 회사를 다녔는데 그럼 퇴직한 이후에 본인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계획을 맞아요. 세워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네. 네, 일단은 다른 사기업보다는 제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뭐 영상을 따로 만들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또 1인 팟캐스트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취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왜냐면 네. 그럼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네요. 그 직업에 대한 정의를 물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다 해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내가 맞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고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서 돈을 받는다. 요렇게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기업을 근무는 안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공기업에 근무하는 누군가 참 철없다. 공기업을 잘 모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야 공기업 다니면 뭐 6시에 나가서 뭐 네 할 거 같으니 이렇게 얘기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 팟캐스트 듣는 분 중에 공기업에 계시는 분이 네. 내 밑으로 한번 들어와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후배가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을 향해 가는데 밤 10시 20분이잖아요.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 저희가 새벽 1시 퇴근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EBS도 저희 CP님마저도 지금 부장님까지도 새벽 1시에 동시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밖에서 부장님은 거의 누워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직업을 하든지 분명히 힘든 것들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이왕 힘들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조금은 맞아요. 힘든 것이 낫지 맞아요. 않는가. 이왕이면은 내가 영상을 그렇게 따로라도 시간을 내서 1인 미디어를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면 방송에 내가 분명히 일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무지개님이 한 번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냥 지금은 저도 개그맨이 나 정도면 개그맨이 되겠지? 라는 확신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저기 개그 콘서트의 경쟁률이 와씨 거의 한 뭐 5명 뽑는다는데 이번에 1200명 지원했다는데 내가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있지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지원을 하다가 저도 한 3수 KBS 개그 콘서트 3수 만에 3수 하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태연 아나운서도 내가 나 정도면 아나운서 되지 뭐 이런 확신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랬을 수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 물론 이제 그때는 본인에 자존감이 대한 높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누가 돼? 라고 생각했지만 나 아니어도 다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자신감으로 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부터도 이 친구 참 이력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색깔이 참 많은 친구인데 맞아요.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색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네. 소양이에요. 그렇죠. 네. 무지개님 혹시 자기소개서 이거 쓸 때 네. 네. 내용을 다른 회사들에도 복붙하는 일이 많이 있죠? 복붙은 아니고 네. 소재는 가지고 가요. 아, 소재는 가지고 아. 가되 회사마다 네. 조금씩 수정이 들어가는 건데 네. 네. 자, 그럴 때마다 네. 너무 힘들고 재미없지 않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네.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자소서를 보내줬잖아요. 어떤 네네. 부분을 스타일링 받고 싶으세요? 이 자소서를 조금 더 저가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네. 그 자소서를 쓰면은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모든 걸 담아내려고 하니까 좀 말투도 어색해지고 음. 조금 많이 남들이 볼 때는 읽기 좀 힘든 느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내용은 버리되 읽기 쉽게 가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쓰고 있어요. 네. 무지개님은 어쨌든 PD로서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영상을 제작하실 때 이 네. 화면도 아깝고 저 화면도 아까워요. 어허. 다 쓰고 싶어. 너무 예뻐 내 눈에. 그거를 다 담아내면 영상이 어떻게 될까요? 좀 난잡해지게. 그렇죠. 지루하고 난잡해지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루하고 난잡한 영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버려야 할지 그렇지.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를 여기에다가 양껏 담아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여기에서 어떤 걸 버려야 될지를 먼저 맞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와 멋있다. 아나운서네. 아나운서네. 밖에 계신 PD님이 흐뭇한 모습으로. 아니, 참견하세요. 네. 참견할 때는 이렇게 잘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때는 이렇게 못할까? 여튼 그 무지개님 네. 저희 작가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저희 10시 넘었는데 네. 운동하시느라고 10시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네. 무슨 운동하세요? 요가하고 있어요. 오, 자기 관리. 건강 관리를 잘 못한다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건강 관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자, 있네요. 그럼 그러게요. 우리가 조언 좀 들어볼까요? 저희 무지개님 이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무지개님이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잘 결정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자소서를 쓸 때 그 선택이 이제 끝나서 이제 매진을 할 때 어떤 네. 것을 버려야 할지 과감하게 어떤 것들을 버려 나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자소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와, 무지개님의 자소서 스타일링 시간보다는 네. 우리 4명이서 회유하는 작업이 한 90이 아니었나. 꿈을 찾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뭔가 회유한 느낌이 저는 드는데 오늘 이 대화들 그 무지개님하고의 네.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네. 제가 그 재수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원에 있잖아요. 그 대화와 굉장히 흡사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치 안에서 항상 네. 판단하고 사람이 네.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지개님은 또 그 경험치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맞아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또 이게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는. 27살이라는 나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청춘의 나이고 너무 좋지만 고민이- 딱 대학 졸업하고 네. 그리고 나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 네. 1, 2년 정도 네. 후란 네.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나 되는. 이때쯤이면 진짜 결정 안 하면 영원히 그러게. 못할 것 같은데라는 네. 강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나온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결코 늦은 나이 아니니까요. 근데 힘내시기 그냥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게 조금 딴 얘기인데 네. 그 취업 준비생들을 많이 만나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또는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는 게 직업관에 대한 명확한 그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직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학교도 가르치는 게 없고 부모도 네. 안 가르치고 네. 부모도 그냥 이 좋은 회사 유명한 회사 가서 이 부모 얼굴 정말 좀 세워주라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직업관에 대한 게 너무 흔들려서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는 우리랑은 또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항상 야 그냥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최고야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네. 하신 게 저희 부모님도 개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드셨대요. 네. 월말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직원 월급 주는 날은 왜 이렇게 음. 자꾸 돌아오는지 이러니까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그냥 남의 회사 들어가서 따박따박 주는 돈 받아서 쓰는 게 최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난 120살까지 살 건데 그렇죠. 내가 60세 이후에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없어서 그냥 닭을 튀기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내가 좀 더 도전해서 방송을 시작해서 나중에 맞아요. 나이 70, 80이 됐을 때도 뭐라도 어디 쇼 같은 데 나가서 그냥 입을 털면서 돈을 버는 게 좋겠어요. 입을 털는 건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도 부모님은 제 심정은 이해하시지만 아하. 그래도 지금 맞아요. 너의 모습을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우리 한 얘기엔 우리 후회 없잖아. 그럼요. 그럼 된 거야. 그럼 됐어요. 어쨌든 저희가 자기소개서 스타일링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인생 상담, 상담이 고민 상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해드린 스타일링 팁은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 또 제가 조금 한 발짝씩 늦네요.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본격 취준생 고민 타파 방송.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에 저희가 참견해 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40초. 발언 시간 40초가 지나면 PD님이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일단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닉네임이 좀 과격해요. 뭐죠?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님의 참견해주세요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 IT 분야 중소기업인데요. 워라밸이 전혀 안 지켜져요. 네. 지금 6개월째 야근, 밤샘, 주말 근무 단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을 정도라니까요. 야근 수당도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핑계로요. 따로 수당도 안 줘요. 일은 재밌지만 요새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짜증도 늘고 건강도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밤. 건강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해? 당장 그만두고 쉬면서 일을 찾아본다. 아니면 조금만 더 버티면서 새 직장을 알아보는 거야. 아니면 에이그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이직이야. 그냥 다녀. 당신의 선택은?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아 오늘도 삼지선다 네.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러네요. 일단 어떻게 누가 먼저 도전자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원래 정훈 쌤이 또 이렇게 포도알 합시- 없다고. 네, 이렇게 네. 합시다. 이게 네. 지금 333일이잖아요. 네. 네. 우선권을 항상 저한테 주세요. 아, 그럼 먼저 네. 네. 1등으로 가시겠어요? 네, 네. 오케이. 매도 갑니다. 먼저 받는 게 맞아요.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조금만 더 버티면서 새 직장을 알아본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신 정보가 이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상황, 그러니까 저의 예전 상황,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오버랩되면서 네. 지금 당장 관뒀을 때는 네. 사실은 또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새 직장을 알아보는 건 맞는데 네. 조금만 좀 버티면서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았나요? 와, 오. 5초, 3초. 네. 3, 2, 1, 2초. 1 안녕. 오, 야.
네, 핵심적인 거는 딱 집어주셨네요. 네, 핵심적인 건 찝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쉬는 시간에 네. 청탁을 하고 오셨다고.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아니 오늘 되면 청탁이야 이거? 지금. 자, 어떻게 두 번째로 누가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해서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직은 무슨 그냥 다녀라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그 워라벨은 그 어떤 회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죠. 어떤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 친구의 얘기는 일이 재미있었지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 재미를 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야근이 많아지고 이런 건데 문제는 과도한 업무를 상사가 줘서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진다는 의미를 벗어나면 본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도 들어서 힘들면. 그래도 힘들면 근데 저 한번 가볼까요? 네. 먼저 가시겠어요? 아니 희경 씨 먼저 하세요. 저요 먼저 네. 가겠습니다.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조금 더 버티면서 새 직장을 알아보는데 새 직장은 딴 직장이 아니라 비슷한 IT 계열로 가는 거야. 자꾸 뭘 이렇게 더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세개 중에 멋있어. 하나를 자, 선택하라고 지금 했는데 이분은 일에 흥미를 이거 느끼고 창의성의 있지만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회사 파예요, 파. 이 회사는 너무했습니다. 야근 수당 왜 안 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회사에서 다니다가는 일개미로 늙어 죽습니다. 규정대로 절대 안 됩니다. 안 줬대잖아요. IT 기업 중에 좋은 중소기업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하지만 일을 즐거워하시니까 IT 기업으로 이직을 하시되 지금 일을 하면서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척하면서 일, 저쪽에서는 땡. 딴 주머니를 하면서 충성을 하는 듯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너무 얍삽해. 왜 앞섭해? 충성을 한 척하면서 딴 주머니를 차는 거지. 이 답변을 대한민국 기업 사장님들께서 싫어하십니다. 싫어요 눌려졌나요 지금? 자, 우리 이태원 아나운서님. 바로 가보자. 네.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건강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니 당장 그만두고 쉬면서 일을 찾아본다. 저렇게 철이 없어요. 자, 네.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소개서 쓸 때도 문제를 먼저 읽어보라고 했어요. 네. 이분은 이직을 준비하고 문제 속에 있다고 답이 썼습니다. 있다. 그거 내가 한 이런 말인데. 분한테 취업이 어려운데 무슨 이직이냐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건강도 해치고 있다고 했어요. IT 기업 비교적 이직이 편한 업계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사람을 많이 뽑아요. 그렇기 남의 때문에 일이라고 이 정도 막말하는 일했으면 저는- 어디든 이직을 할 수 있고 저는 정말 아니, 자, 궁금해요. 우리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고 안 했기 했거든요? 때문에 좀 건강도 쉬면서 해치고 여행도 있는 거 다녀오고 이렇게 건강을 얘기한 회복하고 건데 열심히 일해.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이직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 회사 옮길 마음을 먹었다는 거지. 네, 아니 이직을 준비한데 그리고 건강도 해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 건강을 해쳤다고는 안 아니 했잖아요. 근데 막 여행을 갈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지. 그러게. 지금 일을 했으니까 많이 모아놨겠죠. 에이. 그러니까 리프레시 휴가라고 생각하고 조금 쉬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취직 안 되면 에이 취직 될 거예요. 이 정도 에이. 경력이 있고 IT 업계면 충분히 이직이 가능합니다. 진로는 참이슬이지. 지금 밖에서 이미 뭐 결정을 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결정이 됐나요? 오늘의 참견이 왠지 제가 또 네. 다들 지금 압도적으로- 동점이야 오늘은 또. 정말요? 어머, 세상에. 오늘 동점입니다. 2대2 동점인데요. 오늘의 참견이는 오, 이시. 이. 오. 이. 어, 이. 이태우. 오. 세상에. 우리 저 막내 작가님이 또 이태원 아나운서한테 또 안에서 알아서 정하랍니다. 에이, 포도알 그냥 하나씩 주시지 이걸 또 알아서 세상에. 결정하라고. 이게 저희가 지금 3대3 동점인 관계로 네. 네, 1등은 일단 우리 나눠서 점 5씩 가질래요? 점 5씩 네, 한 입씩 베어보는 걸로. 소심하기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세요. 이럴 때. 그러면 제가
그런 양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희경 씨한테 양보를 요청하겠습니다. 얍삽이. 그래요. 제가 오늘 하나 기분 좋게 드릴게요. 태연 아나운서 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먹고 떨어져라 뭐 이거잖아. 자, 우리가 네. 오프닝 때 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알 주는 예쁜 누나. 네. 좋네요. Thank you so much입니다. 저도 생유베리 감사 잘 받겠습니다. 벌써 저희 또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네. 이발소 32번째 영업이었죠. 저희 이발소 참견해주세요 코너에서는 취준생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과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발소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죠? ebsresum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언하기 좋아하는 저를 포함한 꼰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꼰대. 부담 갖지 마시고 꼰대의 조언을 듣기를 원하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발소 영업은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